제2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지난 11일 출범 2주 만에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제1성은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을 여야 정치권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어제는 벤처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장부는 타협과 협상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이제는 일하게 해주세요 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해서 마치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듯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사돈난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통령이 되시기까지는 한정파의 수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100% 국민의 수장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통합, 대화합의 정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가치의 총하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비난하면서 그 싸움에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미 승리하신 분 아닙니까? 더 싸울 대상이 아직도 남았습니까?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 실종 상황의 무한 책임자이고 그 근원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국회, 특히 야당에게 계속 덤쩍이 씌우려 한다면 스스로 정치를 포기하고 통치만 하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정치 실종의 상황을 풀려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면 됩니다. 여당에게 자율권을 주십시오. 야당의 견해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국민을 위한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과 화합정치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맡겨주십시오. 성숙한 국회상 정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에서 협의안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북핵 실험 이후에 북한의 발언 수위가 날이 갈수록 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월요일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 이래 남북 군사대치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치의 빈틈없는 철통안보로 국민이 안심하고 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에 당부합니다. 한민족의 운명을 놓고 도박을 벌이는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벼랑 끝 협박 공세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노력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또한 6.27 통일부 장관께서 취임 연설 때 강조했던 엄중한 상황에서도 남북 대화의 필요성, 과거 남북한 합의 약속 존중 및 준수,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는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런 말씀은 참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시작이자 남북 신뢰 회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크게 기대됩니다. 민주당은 국가안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께 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임명에 연연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관 후보자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부도덕자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맡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대통령께 말씀드렸던 무신분립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님께 물었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군사병, 밥식, 믿을 신. 그 중에 하나를 버리면 뭘 먼저 버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병을 버려라, 안보를 버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 하나 버리면 뭘 버릴까요? 그랬더니 경제를 버려라, 식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신뢰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무신이면 분립이야. 신뢰가 없으면 이미 국가가 아니야. 국가가 아닌데 무슨 안보를 하고 무슨 경제를 해. 이런 말씀이었어요. 2500년 전에 공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그런 장수를 임명하면 그게 통솔이 되겠습니까? 국방이 되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대통령께서 이 점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기춘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도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1% 한만 남겨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99% 양보하고 남은 1%마저 야당이 먼저 합의의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 업무는 방통위에 존치하고 정보통신산업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지능특별법을 만들어서 ICT 산업 진흥을 뒷받침하자고 어제 제안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여야가 한 걸음만 더 내디게 된다면 합의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최후의 심겨루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은 최후의 심겨루기를 할 때가 아니고 최후의 협상을 할 때입니다. 대통령은 타협과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브레이크를 걸고 여당은 버티면 된다는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촉구합니다. 여야가 함께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또한 함께 결단하십시오. 1% 남은 합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시설 반대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공정방송과 ICT 진흥 둘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융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전방위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한 채널이 막히게 되면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는 가동하고 협상장에 나가겠습니다. 또 찾아가서라도 협상을 하겠습니다. 지루한 국정 파행, 장기화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관 후보자가 어제 느닷없이 대국민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자진 사퇴 기대했습니다만 장관 자리 임전부태만 씁쓸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장관 자리가 탐이 나는가 생각해보게 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마지막 충정과 혼을 조국에 바치려면 장관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의 말처럼 오로지 국민과 국방만을 생각한다면 자진 사퇴하는 길이 최선일 것입니다. 무기 브로커에게 국민의 생명을 나라의 국방을 맡기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브로커 김병관, 골프장 김병관, 장관병에 걸린 김병관에게 60만 장병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김병관 사태를 결단해야 합니다. 민심과 군심 모두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보 위협이 높아질수록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방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진짜 안보를 위한 진짜 국방부 장관감을 빨리 지명하십시오.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충경과 혼을 바칠 진짜 군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폭 불가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신임 장관들에게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친박 낙하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의 전문성을 강조해왔고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는 코드 인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MB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정권 자신을 해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재를 소외시켜 국력을 낭비했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국정 철학을 공유한다는 미명하에 전리품 나눠주듯이 측근을 내려보내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인사에서 신뢰와 원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전문성 인사라는 원칙을 지켜서 그동안의 밀봉, 깜깜 인사라는 정실 인사 불신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 비상대책위원회 받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국방장관 책임자가 아니라는 게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전 국민이 저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거의 일치된 의견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면은 지금 현재 김관진 장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양할 때도 통일부 장관을 위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국방장관으로서 임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시간을 두고 더 나은 후임자를 찾기 위해서 김관진 장관이 국방장관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리고 김병관 후보자를 사퇴를 시켜서 시간을 두고 후보자를 찾는 것이 순리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병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은 국민과 야당을 코너로 묶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결사항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적어도 국방장관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야당이 그걸 허용하는 짓이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방장관을 임명 강행하게 되면은 정말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할 수도 없고 국민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아마 국방장관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은 전국은 초긴장 상태로 몰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게 되고 결국 우리는 결사항전하는 길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유의하셔서 국민 화합이 국방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고 김병관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일로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김동철 비상대책위원회 받아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으로 방송 장악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은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처리에 특별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말이 지배하는 전제국가가 아닙니다. 법률이 지배하는 법치국가입니다.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지가 없다는 것을 대통령의 말이 아닌 법률로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대표가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소송 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판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야 합의 직전까지 간 정부조직법, 대통령이 간섭해서 합의를 파기한 정부조직법,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맡기면 되는 그 정부조직법의 처리를 위해서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MB정부 18대 국회 내내 직권상정 날치기와 반상점거, 폭력이 난무했던 18대 국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이와 같은 후진적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름도 선진화법으로 정했습니다. 이 선진화법은 2012년 5월 30일 발효된 이래 여야 합의에 의해서 무려 236건의 법안을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법안 상정조차 어렵게 만든다.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 의결권을 박탈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선진화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여당이 원안을 고집하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에게는 6개월 뒤에 여당의 원안 처리가 두렵다면, 그렇게 해서 여당의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말하자면 국회 선진화법은 여당에게는 6개월의 시간을 기다려달라는 것이고, 원안을 고집했을 때 야당에게는 6개월 뒤가 두려우면 합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야 간의 합의 처리를 종용하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병호 비상대책위원회 발표드리겠습니다. 예, 문병호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현재의 정부조직법 협상을 교착 상태로 빠뜨리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는 행태는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는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의 권한이고 책무입니다. 이런 국회의 권한과 책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불통정치, 오기정치 즉각 중단해 주시고 야당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조직법 협상을 보면은 여당과 야당의 위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하든지 절충안을 마련하고 타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여당은 원안 고수만을 주장하면서 안 하려면 말아라, 네 멋대로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양구 원내대표 그동안에 우리 야당으로부터 꼴통 본색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태가 지금도 하나도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원내대표라면은 이제 좀 그러한 꼴통 본색 이미지를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야당 존중하고 야당 원내대표 얘기도 듣고 뭔가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원만히 하면서 정치를 정상화시킬 그러한 방안을 찾아야지, 그저 강경한 입장에서, 편향적인 입장에서 야당을 압박하고 대통령의 뜻만 따라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당 원내대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여당 원내대표의 본연의 모습을 다시 되찾고 여야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병관 후보자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진사퇴 하는 줄 알았던 김병관 후보자가 엉뚱하게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조신하게 국민과 국회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사람이 공개적으로 장관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안보 불감증에 비리백과점인 사람이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객전도이고 아전인수격입니다.
장관 욕심이 지나쳐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하는 방식도 문제지만 내용도 문제였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우니 사심을 버리고 헌신할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지난날 자신이 한 일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김병관 후보자는 천안함 침몰 사건 때도 골프를 쳤고 연평도 포격되는 일본으로 원축 관광을 갔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무기 중개상 고문으로 거의 그 돈도 벌었습니다. 안 보이는 관심이 없고 사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사심을 버리고 헌신하겠다, 나를 믿어달라,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후배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군을 제대로 통솔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병관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켜 주십시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병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면 우리 야당으로서도 결코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파국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홍근 상대측을 듣겠습니다.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창구는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 세기 발언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런 세기 발언이 이 정부조직법 협상에 도움이 됩니까? 여야 보고 협상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정말 여당을 쪼다 여당으로 만들고 야당을 찍소리도 못하는 바보 야당으로 만들어야 지성이 풀릴 모양입니다. 야당은 여왕개미를 위해 궁궐 세신하는 수컷 미리개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존재 이유를 의심받는 경계까지 양보하고 또 양보를 해왔습니다. 이상 무엇을 더 내놓고 양보를 하란 말입니까? 이 꼬일대로 꼬인 실타래 안철수 전 교수가 아니라 안철수 전 교수의 할아버지가 와도 풀기 어려운 것입니다. 유일한 해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정치를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야의 협상을 존중하고 국회에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북 경산에서 또 하나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대구 경북권에서 최근 2년 사이에 31명의 아이가 학교폭력, 성적비관 등으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었지만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학교만 해도 교육부 장관이 다녀간 곳입니다. 교육부가 이 학생부 기재 문제로 교육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 칼날을 휘두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현장에서 실험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무한경제로 내보는 대한민국 교육이 빚은 참상입니다. 우리 또한 많이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실질적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여야를 떠나서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배재정 상대측을 듣겠습니다. 네, 방송문화진흥회 김재우 이사장이 어제 드디어 사퇴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임시이사회에서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입니다. 단국대가 박사 논문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른 사퇴이지만 김 이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박문진 이사장으로는 부적절한 인물이라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김 이사장은 김재철 사장과 함께 공영방송 MBC를 편파 왜곡방송, 정권 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킨 당사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억누르고 잘라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인물이 김재철 사장이고 김 사장을 비호하고 방패막이 역할을 한 인물이 김재우 이사장입니다. 이제 김재철 사장이 물러날 차례입니다. 김 사장이 받고 있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는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감사원도 김 사장에 대한 MBC 자체 감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김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방송 장악 의도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국민들이 믿게끔 하시려면 김재철 사장부터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MB정권 하에서 해직된 언론인들 즉각 복직시켜야 됩니다.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지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박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 관련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KBS가 4월 개편에서 신설할 현대사 다큐 격동의 세월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KBS 내부 구성원인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와 KBS PD협회 등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아주 궁금합니다. KBS 길환영 사장의 전력을 보면 내부에서 이런 강한 반발이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길 사장은 콘텐츠 본부장 시절 이승만 다큐, 백선엽 다큐 제작과 방송을 주도해 독재자 미화, 친일파 미화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더욱이 사측은 지금 내부 구성원조차도 모르게 프로그램 신설 과정을 비밀리에 추진해왔습니다. 이 같은 일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길환영 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방송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영방송 본연의 길 찾기를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만약 길 사장과 KBS가 여전히 정권 홍보 방송의 길을 걷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 속에 격동의 세월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오중기 비상대책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106년 만에 이상공과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속에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 산불로 포항, 울산에서만 각각 민가 91채, 23채가 불타 수백 명의 이재민, 1명의 사망자, 전국적으로 축구장 170개의 면적이 불타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산불 당일 동해안은 강풍특보가 발령되는 등 이미 동해안은 산불 화약고였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공무원들의 산불 단계별 근무수칙을 경보가 아닌 주의 단계로 방심 대응했습니다. 게다가 한 언론에 의하면 산불이 발화되는 시간에 포항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프로축구 개막전을 관전했다고 합니다. 만약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산불 피해 희생자 가족 이재민 53만 포항시민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이자 산불 피해의 보상권 대상이 바로 포항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포항시장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청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당 소속의 연태영 수원시장이 자매도시인 포항에 산불 피해 복구 긴급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각계각층의 도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더하여서 주말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현재 정부 지원과 지역의 자구책만으로는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특별한 대책과 주변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